1845년 9월 아일랜드 농부 패트릭 오브라이언은 감자밭에 나갔다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푸르던 감자잎이 하룻밤 사이에 시커멓게 변해 있었으니까요. 땅을 파보니 더 끔찍했습니다. 감자가 전부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검은 덩어리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그때까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무려 7년간 지속된 아일랜드 대기근의 시작입니다. 1845년부터 1852년까지 지속된 이 재앙으로 아일랜드에서는 100만 명이 죽고 150만 명이 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났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인구가 800만 명이었으니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진 셈이죠. 그런데 당시 아일랜드에 식량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곡창지대라고 불릴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밀, 보리, 귀리, 버터, 달걀, 베이컨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풍족했었죠. 그럼에도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식량은 아일랜드를 식민 지배하던 영국 지주들의 것이었고 아일랜드 농민들은 오직 감자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30만 톤의 곡물과 10만 마리의 소가 영국으로 수출되는 동안 아일랜드인들은 하루 6kg의 감자만으로 생활해야 했죠. 아침에도 감자, 점심에도 감자, 저녁에도 감자. 365일 내내 감자만 먹고 살았는데 감자병의 창궐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눈앞에 넘치는 식량을 보면서도 굶어 죽어야 했던 100만 명. 안타깝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유럽에서 발생했던 겁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으로부터 180년이 지난 2025년 일본 후쿠오카의 한 초등학교에서 찍힌 급식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때문에 한국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 속에는 밥과 된장국, 닭튀김 딱 한 조각에 우유 한 팩이 담겨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는 후쿠오카의 한 초등학교의 급식 메뉴였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면서 아이들을 이따위로 먹이고 공부를 시키라는 것이냐는 분노한 학부모들의 댓글이 쏟아졌죠. 한 누리꾼은 국회의원 식당의 풍성한 식단 사진과 비교하며 아이들은 부실급식을 먹는데 어른들은 호화롭게 먹는다. 이게 일본의 현실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교육 당국의 해명이었습니다. 후쿠오카시 교육위원회는 위급식은 620kcal로 일식 권장량 600kcal를 충족했고 닭튀김도 60g으로 일반적인 2조각 분량이지만 그릇이 커서 한 조각이 작아 보였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힌 음식 위주로 준비하다 보니 미니 토마토 같은 생채소 반찬은 제한됐고 그래서 색감이 부족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죠. 이런 해명은 오히려 학부모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급식 사진이 퍼진 후 일본 사회는 급식 시스템 전반의 한계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후쿠오카시의 경우 한국과 달리 초등학교 급식기 대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급식비가 10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식자재 가격은 폭등했지만 급식비를 올리지 못하자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후쿠오카 교육 당국도 물가 상승에도 급식비를 올리지 않고 공공비용 부담을 늘려왔다며 난색을 표했는데요. 1년 새 쌀값이 2배 가까이 뛰자 일부 학교에서는 쌀밥 대신 빵을 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후쿠오카 초등학교 밥처럼 밥, 국, 반찬 하나라는 극단적인 메뉴가 나온 것도 이러한 배경입니다. 이후 추가 제보도 나왔습니다. 도쿄의 한 초등학교 급식에도 반찬으로 작은 생선구이 한 토막만 나왔다는 제보가 이어지자 일본 전역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특히 일부 누리꾼은 한국 학교 급식 사진을 가져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잡채, 과일까지 풍성한 급식 사진은 적잖은 충격을 줬고 제발 한국 좀 배워라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편 후쿠오카 다카시마 시장은 사태를 심각히 받아들여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급식을 제공하겠다며 급식 질 개선과 함께 시립 초중학교의 급식 전면 무상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에서 학교 급식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일까요?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첫째, 정치적 부담입니다. 급식비 인상은 부모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표와 직결됩니다. 어느 정치인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10년째 급식비가 동결된 겁니다. 둘째,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일본에서 아동복지는 늘 뒷전입니다. 노인복지에 예산이 쏠리면서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죠. 셋째,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한국처럼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다 보니 물가 상승의 부담이 고스란히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진 겁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10년째 급식비는 동결됐으니 구색 맞추기에 바쁜 것이죠.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 사회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인가라면서 말이죠. 세계 3위 경제대국,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 이 모든 것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밥 한 공기, 된장국, 닭튀김 한 조각, 이 초라한 급식 한 끼가 일본 사회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죠. 그럼 일본 네티즌들이 제발 좀 배우라는 한국의 급식은 어떨까요? 실제로 일본이 배워야 할 정도로 풍성할까요?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급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오랜 역사와 꾸준한 제도적 노력이 있었죠. 한국의 학교급식 역사는 6.25 전쟁 직후인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3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폐허가 됐죠. 특히 아이들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가 10만 명,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은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원의 손길이 내려왔습니다. 유엔 국제아동구호기금과 미국 경제협조처였죠. 그들이 보낸 건 분유와 밀가루, 지금 생각하면 초라해 보이지만 당시로선 생명줄이었습니다. 당시 국민학생들 앞에 놓인 건 딱딱한 빵 한 조각과 미지근한 탈지분유 한 컵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집에서는 꿈도 못 꾸던 양식이었으니까요. 이것이 구호급식이라 불리던 한국 학교급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무상급식은 1972년까지 약 20년간 지속됐습니다. 전국 초등학생들이 매일 원조 밀가루로 구운 빵 그리고 탈지분유 동일한 메뉴를 먹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영양가는 둘째치고 배라도 채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공짜 점심에도 끝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외국 원조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1972년 마침내 원조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조 없이 급식을 계속하려니 돈이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을 굶길 수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1973년부터는 정부 예산과 학부모 부담으로 급식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급식 대상이 오히려 줄었으니까요. 이 시기 농어촌 학교들은 고육지책을 썼습니다. 학교 텃밭을 가꿔 채소를 기르고 학생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급식 재료를 마련하도록 했죠. 자발급식입니다. 공부 대신 밭을 매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도 학교 급식은 결시가동 구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전국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일부 학교의 자선사업 같았죠. 그런데 1980년대 들어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는데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줄 엄마가 사라지면서 영양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라면과 빵으로 때우는 아이들이 늘어났고 비만과 영양실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현상이 벌어졌으니까요. 이에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는 1981년 대한민국 최초의 학교급식법을 제정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정의만 있고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비록 껍데기뿐이라지만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건 국가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진짜 혁명은 199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전국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한다는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어촌부터 시작해 대도시로 확대하는 전략을 택했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급식실이 지어지고 조리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가 배치됐죠. 1990년대 중반 학교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드디어 전국 5,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전면 급식이 실시됐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게 된 겁니다. 정부는 이 기세를 몰아 중고등학교로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1999년까지 모든 고등학교에, 2002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실제로 2003년경에는 전국 초중고 대부분이 완전 급식 체제를 갖췄습니다.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도약도 이뤄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급식시설 현대화가 시작됐죠. 노후 조리기구를 교체하고 냉난방과 냉장 설비를 갖췄습니다. 위생관리도 체계화됐습니다. 조리 전 손 씻기, 식재료 소독, 조리 후 검식 등이 표준화됐죠.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2006년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영양교사 제도. 기존의 영양사를 교사로 전환한 겁니다. 단순히 직급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학교급 시기에 밥 주는 일에서 교육으로 격상된 겁니다. 영양교사들은 식단 작성은 물론 영양, 식생활 교육까지 담당하게 됐습니다. 굶기는 아이 없이 편식하는 아이 없게 이 구호 아래 한국 학교급식은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원조빵 급식에서 시작해 이제는 김치, 불고기, 잡채, 과일까지 나오는 풍성한 밥상이 됐죠. 사실 한국은 무상급식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성공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2011년 서울시에서 벌어진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태가 있습니다. 2010년 당시 서울시 의회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자 아이들까지 공짜로 먹이는 건 좌파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소득 상위 50%는 급식비를 내고 하위 50%만 무료로 먹이자는 것이었죠. 이른바 선별적 복지였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같은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자신의 직을 걸고 시민들에게 직접 묻겠다며 주민투표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한 25.7%를 기록,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하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오 시장은 1년 남짓 만에 사퇴하는 극단적 결말을 맞았고 이는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아이들 밥을 정치도구로 삼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한국 사회의 복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 사퇴 후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2011년 가을 학기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는 초등 전학년, 2014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했습니다. 서울의 변화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전국 각지의 교육청과 지자체가 앞다퉈 무상급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특히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 핵심 공약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서울처럼 공짜로 먹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요구를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진보 성향 지역부터 시작해 보수 지역까지 무상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강원도였습니다. 2018년 전국 최초로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했죠. 다른 시도들도 뒤따랐습니다. 특히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고3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고교 무상급식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대한민국 모든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2011년 무상급식 논쟁이 시작된 지 정확히 10년 만의 일입니다. 또 다른 변화도 이어졌습니다. 2021년부터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공립유치원 무상급식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이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이제는 만 3세부터 고3까지 15년간 국가가 아이들의 점심을 책임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상급식이 가져온 변화는 극적입니다. 첫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에 자녀 1인당 5만원씩 내던 급식비가 0원이 됐죠. 자녀가 3명이면 연간 180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교실의 위화감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급식비 안 낸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 굉장히 창피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셋째, 교사들의 부담도 줄었습니다. 더 이상 급식비 독촉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역 격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서울 강남의 급식과 강원도 산골학교의 급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급식 단가가 낮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률도 떨어집니다. 과일 제공 횟수도 적죠. 예산 효율성도 과제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 무상급식 예산은 약 6조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엔 ICT 기술을 활용한 급식 데이터 분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어떤 메뉴가 인기가 있는지, 잔반이 많은 메뉴는 뭔지 분석해서 예산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이죠. 2011년 오세훈 시장의 사태로 시작된 무상급식 논제, 당시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스탠스와는 별개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아마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무상급식은 되돌릴 수 없는 당연한 권리가 됐고 아이들의 밥은 정치 도구가 아니라 기본권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일본 초등학교의 부실한 급식 사진은 한국인들에게 우리나라 급식은 저렇게 부실하지 않다는 안도감과 함께 배불리 먹지 못하는 이웃나라 아이들이 안쓰럽다는 동정심까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도 숨어 있습니다. 분명 한국 학교 급식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의 꾸준한 투자와 제도적 노력, 헌신적인 급식 인력의 뒷받침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균등하고 영양가 높은 한 끼를 누리고 있죠. 우리 사회가 스스로 이룩한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의 그늘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전국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 종사자는 약 4만 5천여 명. 이들은 매일 무거운 식재료를 나르고 장시간 뜨거운 불 앞에서 조리하는 고된 육체노동을 반복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급식 조리원의 95.8%가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했고 그중 60%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조리 흉이라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급식실 노동자들에게서 폐암 발병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밥 해주다가 폐암에 걸리는 조리원들이 생겨났죠. 이런 직업병 위험은 과거에는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됐습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뒤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급식실마다 산업용 환기시설을 강화하고 조리원 배출이 잘 되도록 조리환경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조리 종사자들에게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폐암 발생 시 산업재해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조리원 1명이 150에서 200명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서 점심급식이 끝날 때까지 쉴 틈이 없죠. 무거운 솥을 들고 뜨거운 불 앞에서 시간에 쫓기며 일합니다. 인력을 증원하면 1인당 업무량이 줄고 건강 위험도 낮아질 텐데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급식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도 여전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비정규직이었죠. 지금은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정규직 공무원에 비하면 임금이나 복리후생면에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본의 부실급식을 보며 우리가 느낀 우월감, 그것은 정당한 걸까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급식을 자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누군가는 건강을, 때로는 목숨까지 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닭튀김 한 조각 급식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매일 4만 5천여 명의 급식 노동자들이 학교 조리실로 출근합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의 점심도 없습니다.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일본을 내려다볼 자격이 생길 겁니다. 아이들 밥 해주다가 폐암에 걸리는 나라에서 아이들 밥 해주는 일이 존경받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